건초 같은 데서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포리데스민도 우리 이론할 때 했긴 했는데 뒤에 기타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었죠. 왜냐면 식품보다는 건초에서 문제가 되게 쉬운 거니까. 자, 그 다음에 4번에 푸모니신 보세요. 푸모니신 그러면 이거 옥수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맞는데요. 생식장애 아니죠? 그럼 식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죠, 사람에게. 생식장애와 관련인 건 제아랄레논입니다. 자, 그래서 9번의 답 2번이었어요. 그 다음에 10번. 가정용 냉장 조건에서, 그러니까 한 우리가 4에서 5도씨 정도 되거든요. 그때 보존된 식품의 섭취를 통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기준. 그럼 이 보기 중에서요, 냉장 보관했을 때,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건 뭐예요? 가장 발생하기 어려운 걸 찾아주시면 되거든요.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,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,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, 그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. 이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건 뭘까요? 네, 웰치, 퍼프리젠스요. 여러분, 리스테리아, 여시니아 얘네들은 손쉽게 저온에서도 증식이 어때요? 가능해요. 발생 가능성 높죠.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 같은 경우 중에서도 2형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2형 같은 경우도 충분히 5도씨에서 증식이 가능해요. 근데 여러분, 웰치균요, 퍼프리젠스균요, 최적 조건이 어때요? 43에서 47도씨요. 냉장이라고 해서 사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증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일 냉장 온도에서 보관했을 때 발생하기 가장 어려운 건 웰치예요. 자,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 되죠.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1번. 식품의 신선도 판정에 대한 설명인데요.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. 옳지 않은 것이에요. 1번. 어류의 VBN 값이 60mg%면 부패 상태다. 그럼 VBN이 뭐였나요? 휘발성 염기질소. 자, 우리가 보통 휘발성 염기질소가 얼마일 때를 초기 부패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에서 40, 그쵸? 30에서 40mg%일 때를요, 초기 부패라고 판정을 해요. 근데 60이면은 당연히 부패죠. 왜냐면 50 이상부터는 다 부패니까. 그 다음에 2번, 어류의 트리메칠 아민의 값이요, 2mg%이면 신선한 상태다. 어때요? 맞아요. 그렇죠. 우리가 보통 트리메칠 아민 값이요, 4에서 6mg%면 조기 부패 이렇게 판정을 했고요. 3mg% 이하면은요, 신선, 10 이상이면 부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 다음에 3번, 식품의 생균수가 1g당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를 조기 부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어육의 K값이요. ATP가 어느 정도 분해졌느냐, 그걸 파악하는 K값이 10%면 부패된 상태다.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초기 부패가 얼마냐면요, 60에서 80%일 때를 초기 부패 이랬죠. 10% 이하면은요, 아주 신선한 상태입니다. 회로 먹을 수 있는 상태. 그래서 이 중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죠. 그래서